제가 원장님한테 치료받으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시간 오래 걸려요? 뭐 시간이야 환자 상태에 따라서 봐야 되겠지. 먼저 코골이가 주관적이라 그냥 본인 혼자 살고 아무도 주변에 없고 이러면 몰라 코를 고는지도. 옆에 뭐 가족이 있거나 보호자가 있어서 너 시끄럽다, 맞아요. 숨 끊어지는 것 같다 이 얘기 들어야 느끼는 거잖아. 네. 뭐 병원에 가서 원래 수면 다원 검사라고 하는 걸 하면 좋아. 그러니까 그거 자는 치료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하루 입원해서 하루 입원해서 잘 때 코골이의 데시벨 숫자, 코골이 하는 그 시간, 그 다음에 그랬었을 때 뭐 호흡의 문제, 심장 박동수의 문제, 산소 포화도 이런 거 다 측정하고 뇌파까지 측정을 하거든. 네. 그럼 좋은데 번거롭고 입원하는 게 좀 두렵고 지금도 비용도 좀 약간 고가고 안 한단 말이야. 사람들이 잘 꺼려한다고. 저 우선 하루를 어떻게 돼? 그래서 사실 그 요즘에 이제 핸드폰 다 갖고 있으니까 핸드폰에 간단한 그 애플리케이션 앱이 되게 많아. 코골이 앱이. 맞아요. 코골이 검색하면 많이 나와.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깔아서 저장을 하면 본인 소리도 들어볼 수도 있고 내가 자는 시간에 얼마큼 코를 골았는지 알 수 있거든. 또 우리가 환자들한테는 그 코골이 라고 하지. 그거 많이 권하는데 잘 때 딱 버튼 누르면은 뭐 코 안 곤 시간, 작게 곤 시간, 중간 곤 시간, 큰 곤 시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돼서 나온단 말이야. 점수화돼서 나오니까 객관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잖아. 일단 검진이 좀 중요하고 보통 한의원에서는 이제 코골이가 있으면 코와 이 인두부 자체의 문제라고 보니까 비만이 아닌 경우는 네. 그쪽에 이제 뭐 침치료 같은 걸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 그다음에 위쪽에 심장이나 폐에 열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열을 끄는 한약을 쓰거든. 그럼 저 약도 먹고 침도 맞아야 돼요?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인데 수면 무호흡 있는 사람들은 약을 써야 되지만 코골이가 있는 환자들은 약 처방을 쓰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에 환자로서 잘 인식 못하니까 그 코 자체에 대한 어떤 통로를 넓혀주는 그런 외치 치료라고 하지 우리가 하는 거. 그 치료를 하면 되게 효과가 있어. 아까 이 사진 보여준 것처럼 이 통로가 많이 좁아져 있으니까 이 통로를 넓혀주는 시술과 치료를 하는 거야. 그래서 코에다가 이렇게 침을 넣어서 코 안쪽에 또는 이제 습부항, 피를 빼서 사열을 해서 압력을 줄여줘도 이거 통로 좀 열어지거든? 네. 그 다음에 여기 면봉을 이용해서 여기 깊게까지 여기다 넣어. 한약재를 도포를 해서. 그 비염할 때만 하는 거 아니고 근데 코골이에 비염할 때도 돼요? 도움이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코골이 원인 중에 비염도 있으니까. 아. 그리고 요게 연구개인데 요 연구개가 늘어졌을 때 면봉을 끝에까지 넣어서 자극을 주면 침을 삼키고 이렇게 하면 이 연구개 자체가 약간 줄어드는 효과가 좀 있거든. 진짜요? 그런 효과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많이 하는 게 여기다가 이런 도구, 풍선 도구를 넣어가지고 바람을 이렇게 넣어서 오. 이 통로를 벌려. 이게 심하면 이 입까지 넘어가거든? 네. 이 입에서 보이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 통로가 훨씬 더 많이 넓어지겠지. 그럼 순간적으로 이 공기 흐름이 많이 늘어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위시한 이거 말고도 몇 가지 더 있는데 하여튼 이런 치료 같은 것들을 해주면 코골이는 즉시 효과가 나타나. 바로 줄어. 근데 그거 할 줄 아는 원장님들 많이 없잖아요. 이거 원장님만 쓸 수 있는 방법인 거 아니에요? 꼭 그런 건 아니고 뭐 같이 세미나 하셨던 많은 원장님들이 하실 줄 아시니까 이제 검색해 보면 되는데 하여튼 이런 치료를 해가지고 공기 흐름을 많이 유리하게 하는 게 지금 이제 한의원에서도 여러 가지 그 치료가 발달하고 있으니까 저 코골이를 많이 줄일 수 있지. 그쵸. 저는 무호흡증은 없는데 그러면 꼭 치료를 해야 해요? 해야 되나? 내가 환자들한테 무호흡증이 없는 환자를 너 무호흡증 올지 모르니까 치료해라 이렇게 말한 적도 있어. 뭐냐면 그 경각심, 동기부여 때문에 그런 거야. 아까 말한 것처럼 코골이 환자들 중에서 실제 치료받는 환자들이 네. 코를 세게 골아갖고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 총각 때는 몰랐는데 남자분들 결혼했더니 와이프가 시끄럽다고 한다. 총각 때는 몰랐는데 결혼했을 때도 처음에 와이프가 참더니 임신하니까 예민해져서 치료하라고 한다. 이런 게 많잖아. 그리고 병원 가고 진료를 받아도 당신 대사증후군이나 여러 위험성이 있으니까 코골이 치료 받아라. 안 한단 말이야. 근데 가족분들 중에 큰 사고가 생기면 치료를 해. 이게 실제 느껴지는 거거든.
근데 그래서 병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데 특히 30대 중후반부터 40대까지는 코골이가 방치하면 수면 무호흡으로 가. 수면 무호흡은 서든 데스의 위험이 생기기도 해. 겁을 좀 주면. 그러니까 저도 그럼 이대로 냅두면 무호흡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심해지면 가지. 그러니까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 눈에 보이는 어떤 면역력의 저하나 이런 것들은 잘 안 보이지만 이 외향적인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아이들의 코골이는 어떤 심리적인 거, 학습적인 거, 그 다음에 외모적인 거에다가 이제 면역력 이게 중요하고 성인은 심했을 경우에 수면 부호흡과 폐, 심장, 뇌에까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등한시하지 말고 꼭 치료 받았으면 해. 내가 느끼기에는. 저 여기서 코골이 치료 시작하면 안 아프게 해주실 거예요? 아, 저번에 저거 풍선 코에다가 넣는 거 봤는데 무서워갖고. 무서워도 환자들 잘 하잖아. 안 아프게 해줄 테니까. 환자들한테 내가 최대한 안 아프게 하잖아. 근데 통로가 워낙 좁은 사람은 아플 수밖에 없어. 좁은 걸 어떡해. 그러니까 힘 조절을 해야겠지. 환자들 할 때마다. 그럼 저 이번에 보약도 먹고 코골이 약도 먹어야 돼요? 둘이 아, 같이 일단 해주실 거죠? 약 처방은 먼저 네. 이런 치료를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잘 줄어들면 대신에 애플리케이션 열심히 깔아서 검사 갖고 와. 내가 코 사진은 찍어볼 수 있는데 네. 그것만으로 다 평가할 수 없잖아.